의약품 개발을 위한 R&D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 염선분입니다. 네, 일단 저의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저희 국내 세포치료제 허가 현황인데요. 저는 이제 5번째 자가유래 수지상 세포를 이용해서 신장합 세포치료제인 크레이백스 RCC를 개발한 JW 크레아젠에서 한 12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여기 바로 옆에 K바이오 헬스에서 글로벌 첨단 바이오약품 코디네이팅 센터에서 글로벌 첨단 바이오약품 출시 및 세계 인류 바이오 기업 육성을 목표로 그 주기세포 치료제 기업인 메디포스트, 유전자 치료제 기업인 신라젠, 제네신, 코롱 생명과학이 글로벌 임상을 지원하는 연구과제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들 4개의 선도 기업들이 글로벌 임상을 하고 있는데 그 임상 경험 및 노하우, 시행착오들을 후발 기업들에게 전수하는 관련 기업 육성 분야를 담당했습니다. 현재는 충남대학교 유전자의학 이노베이션 센터에서 그 유전자 치료제 개발 파트너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관련 규정 체제를 보면 헌법의 36조 국민보건법, 그 하위에 법률에 adin 약사법, 그 다음에 대통령령인 약사법 시행령, 부령인 약사법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여러분들께서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가장 많이 보실 겁니다. 왜냐하면 24조에 임상시험 계획의 승인 등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위에는 고시인 지침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생물학적 제대 등의 품목 허가 심사 규정,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으로 고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마 가장 많이 보는 규정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법부터 고시까지는 강제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위인 가이드라인 지침 해설서는 강제성은 없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가지 예만 갖고 왔는데요. 세포치료제 공여자 적합성 평가 가이드라인, 임상시험 유전자 치료제의 특성 분석 제조 및 품질 관리 평가 가이드라인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약품 분류 및 MFDS 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이 규정에 의한 의약품 분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분류를 정확히 알아야 내가 어느 과에 상담을 해서 정확한 R&D 전략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약품은 보통 이렇게 약사법 제2조, 제4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의약품은 생물학적 제재 등의 품목허가 심사 규정 제2호, 제9호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나 다른 생물체에서 유래된 것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으로 생물학적 제재, 유전자 제조법 의약품, 세포배양 의약품, 세포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기타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제재를 말합니다. 생물학적 제재는 말 그대로 백신, 혈장 분해 제재, 항독소 등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유전자 제조법 의약품은 유전자 조작 기술을 이용해서 제조되는 펩타이드 또는 단백질을 유효 성분하는 의약품이고요. 세포배양 의약품은 세포 배양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되는 펩타이드 또는 단백질 등의 유효 성분을 하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휴미라와 같은 항체 의약품은 어디에 혹시 속하는지 아세요? 세포 배양 의약품이면서 유전자 제조합 의약품이에요. 그러면 유전자 조작 기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유전자 제조합으로 분류를 합니다. 다음 합성의약품하고 바이오의약품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크기를 단순 비교한 건데요. 합성의약품은 보통 아스피린 같은 경우는 180달톤에 해당합니다. 항체는 150kDalton이에요. 그러니까 항체의약품이 이만하다면 합성의약품은 이만큼 이만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첨단 바이오의약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카티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T세포에 칼을 이렇게 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T세포가 요만하면 이 항체는 요만한 크기로 비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첨단 바이오 의약품은 이렇게 살아있는 세포가 의약품이 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개발 단계별 고려 사항 및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초조사, 시장조사 단계에서 저희가 TPP하고 TMP하고 TPP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TMP는 타겟 마켓 프로파일로 신약 개발은 앞서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위험, 고비용, 긴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실패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철저한 시장 조사가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TPP입니다. 타겟 프로덕트 프로파일로 신약 개발의 시장은 확고한 TPP부터
확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TPP를 확립하다 보면 우리가 최종으로 개발해야 될 목표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TPP를 내가 뭐 마켓 리서치 단계에서 작성을 했다, 아니면 디스커버리 단계에서 작성을 했다, 그래서 이 TPP가 계속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TPP는 우리가 개발을 하면 할수록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IND 신청입니다. 임상시험 계획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임상시험 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 서식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서, 아까 앞에서 유 대표님이 보여주신 양식에 이 1번부터 10번까지 서류나 자료를 첨부해서 식약처장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면 임상시험자 자료집이나 임상시험 계획서는 임상시험에 도움을 좀 받으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임상실험의 자료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게 GMP에서 임상시료가 제조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CMC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임상시료 제조하고 CMC는 제가 속해 있는 유전자의학 이노베이션 센터에서 이 부분을 지금은 지원을 안 하지만 2020년부터는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10가지가 모든 서류가 갖춰졌다는 조건 하에 그 다음에 이제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건 아까 유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에요. 식약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눌러서 이렇게 해서 클릭해서 넘어가면 이렇게 해서 임상시험 계획 승인 이렇게 검색하면 이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일반으로 할 거고 우리는 임상시험을 할 거다 하면 수수료 얼마, 30일 처리 일수, 30일수 이렇게 나타납니다.